지금 세계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국가가 사용해온 기존의 종이돈 시스템을 디지털 형태로 완전히 바꾸는 실험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그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을 여러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위한 2단계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당장 소비자용 CBDC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도매형 CBDC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디지털 원화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를 디지털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개인,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CBDC가 도입되면 비트코인은 없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CBDC와 비트코인이 어떤 철학을 가졌고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어떤 위험과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두 세계의 충돌, 그리고 공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BDC가 무엇인지부터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이며 우리말로 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유럽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유로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CBDC는 우리가 지금 쓰는 화폐의 다른 버전이 아니라 같은 화폐의 디지털 형태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거나 은행 계좌 숫자로 존재하지만 CBDC는 그 형태를 더욱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CBDC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 상품만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식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CBDC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정책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CBDC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제 효율성입니다. 현금 기반 사회에서는 돈을 옮기고 보관하고 검증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CBDC는 국가가 직접 발행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결제 속도와 안정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포용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계층에게도 CBDC 지갑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집행 능력입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사용하면 더 세밀하게 통화 정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 자금 추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CBDC로 모든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가 CBDC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CBDC가 주는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나 은행은 우리의 계좌를 동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갑 속의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CBDC는 기술적으로 모든 거래가 기록되며 특정 시점에서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BDC의 익명성 수준이 얼마나 허용될 것인지도 나라마다 다르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가 국민의 지갑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합니다. 물론 CBDC 설계 단계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요소도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CBDC가 등장하자마자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CBDC와 정반대 철학에서 출발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즉 특정 기관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구조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속도도 고정되어 있으며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계좌도 마음대로 동결할 수 없지만 CBDC는 기술적으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도 검열할 수 없는 거래 방식을 추구하지만 CBDC는 국가가 정책 목적을 위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CBDC는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CBDC가 도입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BDC가 현실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에 대한 만족입니다. 월급이 CBDC로 들어오면 더 빠르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결제도 쉬우며 지원금이나 환급금도 즉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안입니다. 국가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서는 계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생기면 사람들은 CBDC를 쓰면서도 동시에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 하나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CBDC가 강해질수록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BDC가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CBDC는 기존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며 국가 정책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디지털 희소 자산이며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입니다. CBDC의 목표는 효율과 관리이며 비트코인의 목표는 자유와 검열 저항입니다. CBDC는 고정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 가치 저장 수단, 세계적으로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 같은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두 자산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BDC가 등장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자산의 역할이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확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전 세계 비공식 디지털 달러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CBDC 도입을 고려합니다. 즉, CBDC는 비트코인이 너무 커져서 생긴 변화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CBDC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인 셈입니다. CBDC가 도입되면 금융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효율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인들은 통제받지 않는 자산을 찾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CBDC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디지털 화폐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희소 자산이라는 두 축이 함께 존재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은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가지며 병렬로 움직이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가가 원하는 통화 정책은 CBDC로 실행하고 개인이 원하는 가치 보존은 비트코인으로 진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BDC가 나오는 시대는 비트코인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뚜렷해지는 시대입니다. CBDC는 효율을 제공하고 비트코인은 자유와 분산을 제공하며 이 둘은 서로 경쟁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 이유를 강화시키는 관계가 됩니다.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수록 개인은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비트코인이 커질수록 국가는 더욱 정교한 디지털 정책 도구가 필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BDC 시대의 목적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든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든 비트코인은 그 대척점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더 확고히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철학이며 그 철학은 CBDC가 등장할수록 오히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